세 분 정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각각 다른 세 분이 계신데 재미나게도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각자의 상황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이땡현 님입니다. 주식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신데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부를 하고 싶은,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큰데 거기에 대한 시간을 충분히 내지 못해서 답답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땡호 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애기 아빠예요. 육아라는 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애기를 키우느라고 점점 더 이제 자기 시간이 줄어들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유땡훈 님입니다. 이분은 애기도 없고 뭐 학생 신분도 아니지만 야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 꽤 많죠. 야근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고 나서 뭐 완전 녹초가 되고 자기 바쁘니까 다른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시간이 없다,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습니다. 뭔가 이제 돈을 더 벌기 위한 것들을 공부를 하려고 그런 의욕이 되게 앞서 있던 시기였는데, 저도 야근이 너무 많았어요. 출근은 9시 뭐 이쯤 10시 이쯤 했었던 것 같은데, 퇴근은 이제 2시 3시에 해야 되고, 제가 2시 3시에 했던 것도 다른 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냥 쌩까고 퇴근을 빨리 해버려서 2시 3시였어요. 당연히 내 할 일을 못하죠. 내가 뭔가 스스로를 개발하고 싶은 걸 못하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계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공부하는 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희생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가치투자연구소 회원 수를 보실까요? 거의 10몇만 명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제가 처음에 가치투자연구소 가입할 때쯤에 2만 명인가 그랬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이 됐어요. 이제 작년 3월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3월 4월부터 많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재미를 느꼈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투자라는 게 제로섬 게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도 반드시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가를 올리는 그 계기는 심리 때문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심리와 싸움을 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확보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이 숙제죠. 하루에 1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다른 성공한 투자 선배님들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봐도 그런데 퇴근 시간은 어려워요. 퇴근 후라고 하면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일단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일을 더 많이 해야 될 수도 있고, 회식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저녁 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제 자녀분들이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랑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고,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점심시간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회의 막 늦게 끝나가지고 점심시간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보통 오전 근무를 하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이기 때문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으려고 우리 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 진짜 독한 분 아니면 쉽지 않아요. 제 생각에 평범한 사람이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어떤 나만의 멘탈 캐퍼시티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하려면은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시간이라고 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새벽 시간이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해보잖아요. 처음 일주일이 힘들지 2주차부터는 할만합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이 당연히 집중이 제일 잘 돼요. 일찍 일어나는 그 행동만으로도 성취감을 갖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막상 그게 어느 정도 내 몸에 체화가 되면은 내 자신의 어떤 멘탈리티를 바꾸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집중하면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피터 케이님 제일 유명한 사례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2시간 정도 빨리 이제 버스를 타서 자리에 앉아가면서 버스에서 휴대폰으로 리포트를 1시간씩 읽고, 그 다음에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남들이 출근하기 전까지 그 1시간 동안 또 공부를 더 했다. 그거를 2년 동안 했다. 막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2시간씩 먼저 달리면 당연히 더 좋죠. 1시간. 많이 타협해서 50분, 40분만 더 아침 시간을 확보를 해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1시간 먼저 일어날 것이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팁인데요. 일단 알람을 스마트폰에 맞춰 놓잖아요. 스마트폰 들고 내가 잠자는 방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바로 옆에 있으면 알람 끄고 다시 자요. 그거 100%예요. 당연히 피곤하니까 1시간이나 먼저 일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을 거실에 두잖아요. 내가 잠자는 방 말고 거실에 두면은 그 알람을 끌어 거실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 잠이 깹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몇 발자국 걸어서 알람을 끌 수 있는 곳에 내 스마트폰을 위치시키면 아침에 훨씬 잘 일어나집니다. 더 중요한 건 전날 일찍 자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 전에 별거 안 하거든요. 나한테 큰 도움도 안 되는 유튜브 보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 좋은 내용 너무 많은데 유튜브만 보면서 여러분 투자 수익 절대로 안 올라가요.
그 시간을 버리고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서 내가 자료 작성하고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아침에 새벽에 1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침에 잠들기 위해서 밤에 딴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도 알람을 맞춰 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시 반에 잠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9시 반에 알람을 맞춰 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 9시 반이 되면 스마트 디바이스는 다 안 쓰고 그냥 뭐 방 청소 좀 하고 샤워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확보해야 된다. 아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날 밤부터 전날 잠자기 1시간 정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사연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